네, 안녕하세요. 축구 경기에서는 평소에 쓸 일 없지만 가장 짜릿한 페널티킥에서만 사용하는 아크서클. 이 아크서클처럼 평소에 나누지 못한 축구에 대한 사랑, 열정, 생각, 지식들을 나누는 프로그램인 아크서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서클의 이번 학기 CP를 맡게 된 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오락실에 들어온 황지후라고 합니다. 와. 네, 아크서클 참여하게 된 이원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크서클 새로 들어오게 된 이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크서클 들어오게 된 민부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아크서클 새로 들어오게 된 문지원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자기소개를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축구 팟캐스트니까 어느 축구팀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축구를 좋아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로 이제 축구에 입문을 해서 토트넘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국내 축구도 21년쯤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인천 유나이티드를 제일 좋아합니다. 특히 인천 유나이티드의 이 어떤 언더독? 이 어떤 굉장히 돈이 없는 팀이거든요. 또 시민구단이라. 그런데도 이제 항상 열심히 하고, 특히 이제 2년 전에 구단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도 나가고, 그때가 그립네요. 네, 지금은 좀 꼴등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에버튼 팬이고요. 입문하게 된 팬이 된 계기는 에버튼이 한때는 약간 빅6를 위협하는 다크호스 느낌이어서 이제 입문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강등권을 전전하는 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국내 축구는 서울에 사니까 그냥 FC 서울 응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FC도 잘하잖아요. 아, 맞아요. 요즘에 좀 분위기를 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많이 부럽더라고요. 라이벌 팀이거든요, 또 나름대로. 네? 경인도 근데 K리그는 웬만하면 다 라이벌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라이벌. 아니 이러시면 곤란한데, 아니 아무리 순위 차이가 나도 옆에 살면은 인경 더비고. 경인 더비. 인경 더비. 경인 더비. 경인 더비죠. 경인 더비. 이거는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인경 더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나무위키에 인경 더비 치면 나오나요? 나오죠. 나오나 볼까요?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진짜 안 나온다고? 거짓말. 경인 더비 나오는데. 인경 더비 있는데요. 인경 더비가 쳐도 나오겠죠. 근데 경인 더비로 넘어가요. 인경 더비에서 넘어옴. 아무래도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죠. 서울이 시옷이 좀 더 앞이니까. 기억도 앞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맨시티를 응원하고 있고요. 응원하는 이유는 과르디올라의 축구가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천천히 상대를 압박해가는 그런 축구, 거기에 매료돼서 이제 맨시티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그럼 누구예요? 맨시티에서 뽑자면? 입문을 할 때는 더브라비너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로드리. 오직 로드리. 로드리 잘하죠. 좀 슬프긴 하지만 지금 이번 시즌 아예 못 나오나요? 아예 못 나오죠. 시즌 아웃. 큰데. 그래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은님과 같이 토트넘 팬인데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토트넘에 빠지게 되었는데, 제가 손흥민 팬인지 토트넘 팬인지 살짝 구분이 안 될 시기쯤에 손흥민이 안 나올 때도 토트넘 축구를 챙겨보는 걸 보고서 나도 토트넘 팬이구나 라는 걸 살짝 깨닫게 되어서 이제 저는 이제 토트넘을 제일 좋아하고 있고요.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를 챙겨보진 않지만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이제 큰 호감을 갖고 있는 약간 까탈루냐인, 명예 까탈루냐인. 네. 꿀에. 네. 명예 꿀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르셀로나를 라리가 중에서는 제일 좋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레알 마드리드는 싫어하시나요? 어떻게? 이게 살짝 너무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워낙
최근에 챔스나 리그에서나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리그에서요? 작년에 또 뭐 최근이라는 게 이제 몇 경기 말고 이제 네, 몇 년 예. 동안 네, 지난 세월 동안 너무 잘해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아무래도 좀 질투심이 좀 생기긴 하네요. 에이. 그럼 이제는 확실히 아스날이 토트넘 팬이신 거죠? 아, 손흥민보다. 근데 손흥민 빠지면 살짝 좀 그 팬으로서의 그 애정이 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왠지. 그럼 진짜 만약에 손흥민 아스날이 이적. 그러면 아스날이에요, 토트넘이에요? 이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봤는데 정말 안 일어날 걸 알지만은 좀 과몰입을 해서 갑자기 Here we go 손투 아스날 마르티넬리 너 벤치 이러면 막 분노는 더 팍 갑자기 가마차기 넣은 다음에 갑자기 세레모니 안 해 막 그러면 그것대로 약간 저걸 꼭 손흥민한테 먹히냐 화나고 세레모니 해도 그것대로 화나고 그냥 아니 근데 진짜 손흥민이 아스날 간다? 말을 못 하시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제가 아무래도 정말 좋아하는 선수도 많지만은 손흥민 같은 경우는 약간 축구에 빠지게 해준 약간 그런 선수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른 선수랑은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른 한국 선수들보다도. 그래서 손흥민 없는 토트넘 저도 응원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손흥민 경기도 같이 챙겨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럴 수 있죠. 그럼 아스날 팬? 에이 그렇게 말하시면은 또 섭섭하죠. 어떻게? 근데 또 양민혁 선수가 또 양민혁? 오면 이제 또 한번 세대 교체 해주면서 제가 리프레시하는 느낌. 그럼 손흥민 조금 이제 뒷방으로 가야 된다. 그래?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양민혁이 어쨌든 K리그에 있다가 토트넘에 오잖아요. 겨울에. 근데 그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이번에 인천 상대로도 또 골 넣었거든요. 아니 너무 잘해요 양민혁이. 근데 토트넘에 겨울에 합류하니까 미쳐버리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천 상대로 골을 넣으면은 좋아해야 되나 이거를? 뭐 혼자 드리블로 한 5명 제끼면은 이걸 좋아해야 되나 이걸 못 막는 인천 수비진에 지금 한탄스러워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죠. 뭐. 네. 네. 저는 지금 레알 팬인데 사실 경기도 그 레알 경기 정도만 챙겨보고 다른 경기는 잘 안 봐가지고 저는 사실 추갈못이고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약간 저도 사실은 막 그렇게 강팀충이 아니에요. 원래 다른 경기 같은 건 무조건 저도 언더독한테 마음이 가는 편인데 약간 이걸 보기 시작하니까 좀 그냥 약간 믿을 수 있는 팀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질 것 같은데 지기도 하지만 뭔가 질 것 같은데 계속 그래도 믿어도 되는 팀이란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 그 212 시즌부터 그런 믿음이 빡 생겨서 그 후부터 좀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분이서 라이벌리를 이렇게 형성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원래 거의 모든 스포츠를 다 약팀을 좀 좋아하거든요. 상대적 약팀. 근데 사실 맨시티랑 레알 마드리드는 진짜 그게 썩 선호하지 않는 팀들이거든요. 강팀 알러지. 네, 사실 제가 강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근데 강팀이라고 안 부르고 싶지 않아요. 뭐 최강팀? 예? 레알 마드리드는 짱짱팀? 뭐 이런 느낌. 아니, 짱짱팀이지만 강팀은 아니다. 이거 너무 부두술인데 이거는. 너무 기만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에버튼도 지금 사실 맨시티도 강팀은 아니거든요. 와. 시티가 최근에 좀 네. 잘하는 팀 이 정도. 최근에 좀 리그 우승을 몇 년 연속으로 했지. 트래블도 했는데. 슬슬 재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EPL이. 그러니까 아니 그럴 때 오는 게 분데스. 트래블까지 한 이상은 이제 그냥 최강의 팀이라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2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감사히 와.
그래서 저는 언더독이 되는 경험을 제발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팬들이 진짜 너무 부러워요. 솔직히 너무 부러워요. 맨날 이기잖아요. 저는 최근에도 새벽에 밤에 잠 안 자고 봤더니 전반전 2대0에서 브라이튼한테 3대2로 역전 나가는 거 보고 화 많이 나는데 사실 맨시티는 그래도 적잖아요 사실. 네, 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처참하게 지는 꼴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레알이요 토트넘이요? 아니요, 맨시티요. 맨시티요? 맨시티. 저는 뭐 둘 다. 근데 저는 사실 맨시티가 어떻게 보면 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다른 팀들한테 그러니까 리버풀한테 한 번 내주긴 했지만 자리를 거의 뭐 7, 8년 동안 계속 리그 우승을 하고 그 와중에 또 챔스에서는 또 잘 못하는 모습 보니까 항상 리그는 그래 맨시티 그래 변수 없게 너가 계속 뭐 이겨 그래 너 열심히 해 넌 잘하잖아. 근데 챔스는 그만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래도 좀 최근에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어쨌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팀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솔직히 속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팀이 우승을 한 게 그냥 너무 부러워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승을 할 때. 그만 뭔지 알죠. 레알 마드리드도 살짝 계속 음바페, 벨링엄 막 유명한 네임드 선수들이 그냥 뭐 오라면 오잖아요, 그냥. 와우. 에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특이하게 바르셀로나를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면 그냥 레알 마드리드가 오라 하면 가요 그냥. 그러니까요. 사실 발베르드는 아니라 그 뭐야 카마빈가 뭐 추하면 이제 다 갈 때 다른 팀도 뭐 하지 지금 안 잡아 지금 이제 잡아야 돼 하는데 그냥 레알 마드리드 가더니 뭐 3년에 2번 우승하고. 사실 최근에도 또 우승하니까 레알 마드리드 계속 범접할 수 없는 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약간 최근에는 약간 그냥 막 음바페 오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된 것도 너무 최근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호날두 나간 직후 이때는 진짜 예? 못하지 않았나? 크카모 크카모만 잘하고 이제 공격진이 없어가지고 벤제마가 터지 전까지. 터지기 전까지. 근데 그게 19, 20, 2021 두 번 아니에요? 두 시즌? 네, 저는 19, 20부터 좋아했거든요. 제가 좋아했을 때는 못했어요. 그런가? 이게 레알은 기본적으로 기준치가 달라요. 저기는 암흑기가 16강이야. 챔스 16강 기본이. 토트넘은 암흑기 하면 막 유로파 컨퍼런스 컨퍼런스도 못 나간 적도 조별리그 있지 않나? 탈락.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긴 한데 이거를 그때 챔스 때도 운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팀이다 보니까 암흑기가 16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못하면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그것보다 못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팀은 그거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진짜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약간 진짜 존재 자체 그러니까 이 팀을 더 이상 좋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내가 말을 못하겠어. 아까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우승 컨텐더의 자리에 있으니까 좋아하지. 네, 그러니까 그런 팀이니까 좋아하는 팬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약간 기존의 암흑기에서 더 내려가면 진짜 그건 진짜 안 되는 느낌. 뭐라 해야 돼? 16강 마드리드가 진짜 마지노선이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지만 레알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살짝 한 문제 틀리고 우는 친구들 있죠. 시험에 그런 느낌이에요. 몇 점? 98점. 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돼서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살면서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우승한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아우디컵 하나 봤어요. 아우디컵. 그때 축구 보셨어요? 네, 아우디컵 그때 18, 19 다음이랑 19, 20 그때 우와. 넘어갈 때랑. 근데 이제 저는 이제 19, 20때 진짜 일 내는 줄 알았거든요. 와, 은돈벨레? 데뷔전 데뷔골? 그리고선 세레머니도 되게 멋있게 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냥 야 됐어 이러면서 하프라인으로 돌아갔거든요. 뛰면서 셰필드전에. 그러고서는 걔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저번 시즌까지는 되게 시즌 초반에 되게 잘할 때 잼슨이 떨어져도 이 포스트코글루 감독과 함께 비상 날아오를 수 있겠구나 했는데 비상이 아니라 그냥 비상 이래가지고 저는 지금 트로피에 대한 미련 살짝 내려놨어요. 저는 지금 미련이 아니라 집착인 거죠. 인정해야 되나요? 약간 그래도 FA컵이나 리그컵 정도는 그래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 항상. 근데 뭐 노려보지도 못하고 지는 게 문제긴 한데. 근데 막상 진짜 우승하는 팀 되면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폭력적인 말씀이신데 사실 그게 될지 그러니까 되면 좋겠죠 그냥 일단. 그러니까, 일단 돼봐야 알지. 아니 그 우승 세레모니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니 하다못해 한국이 우승하는 것도 본 적이 없는 느낌이라. 한국 우승. 한국 국대도 우승한 게 없으니까. 그럼 지훈님 소개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아직도 제 팀을 얘기 안 하긴 했는데 저는 일단 아마 여기서 제가 제일 축구를 잘 모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약간 축구를 보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이상하게 무슨 중2병이 왔는지 홍대병이 왔는지 갑자기 라이프치히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데스 위주로 보고 그리고 PL도 많이 보긴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팀은 일단 라이프치히이긴 해요. 근데 제가 최근 1년을 축구를 좀 잘 못 볼 이유가 있어서 잘 못 봤는데 주전이 절반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라이프치히 다들 많이 사가시던데. 그때가 나겔스만 있을 때 좋아하신 거죠? 그죠. 막 그바르디올도 사가시고. 저는 자비처가 토트넘 오는 줄 알았어요. 저도 간 줄 알았어요. 대신 베르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르너도 사가셨잖아요. 맞네. 근데 임대인 거 아시죠? 다시 근데 정품 인증은 너무 시게 하셔가지고 곧 돌려보낼 예정이에요. 베르너 근데 친구는. 안타까운 거는 토트넘에 그만한 이선 자원이 또 있나? 그걸 확실히 이길 만한 이선 자원이 또 있나? 사실 되게 베르너가 확실히 마무리 못 하거든요. 근데 마무리 빼면은 또 나쁘지 않아서 이대로면은 마무리만 좀 나아지면은 진짜 괜찮겠는데 할 때마다 마무리를 못 해요. 그렇게 사기당한 게 첼시긴 한데 베르너가 진짜 기회 창출이 진짜 좋은 선수긴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항상 보면은 베르너가 자기가 날리는데 그것도 자기가 맞는 거긴 해서 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애정의 존재긴 한데 근데 저는 베르너 좋아해요. 돈을 많이 줬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클럽 뭐 축구 얘기 조금 해봤는데 사실 벌써 한 25분 정도 가까이 얘기를 해서 빨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이번 시즌 자기가 봤던 클럽의 축구 얘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그러면 지우 씨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사실 저희는 지금 되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사실 잔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 영입생들 중에서 은디아야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등번호 10번의 역할을 정말 충분히 잘 해주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볼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은디아야 말고도 제일 인상 깊었던 선수 있나요? 활약이? 사실 다 거기서 거기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좀 맥닐 선수가 슛을 좀 잘 차더라고요. 좀 골도 많이 넣고 그래서 네, 더 잘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드와이트 맥닐이 약간 아무래도 핵심 좀 선수죠.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맞아요. 핵심이긴 한데 그 윙어치고 너무 주력이 느려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제가 봤던 저 사실 토트넘 경기 위주로 보고 다른 리그나 챔스는 가끔씩 보는데 토트넘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손흥민 선수도 활약하다가 이번에 부상으로 빠졌고 솔랑케도 이제 좀 올라오려고 하는 중인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브레넌 존슨. 이번에 또 골 넣었을 때 선제골 넣었었는데 6경기 6골이거든요 연속으로. 컵 경기 포함. 저는 존슨의 어떻게 보면 득점 어떤 이 물꼬가 터진 게 사실 토트넘한테는 너무 다행이다. 진짜 베르너도 못 넣고 메디스도 못 넣고 슬랑케도 넣을까 말까 하는데 이제 존슨까지 못 넣었으면은 순위가 저 아래까지 가 있을 뻔했는데 이 브레넌 존슨이 사실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골을 넣을 때마다 맨날 얄밉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화났을 텐데 지금 너무 사랑스럽네 진짜.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존슨 같이. 이러다가
또 못할까봐 걱정이긴 한데 저는 존슨이 가장 토트넘에서 인상 깊고 이번 시즌 가장 지켜봐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브랜 존슨이 지금 몇 살이죠? 브랜 존슨이 01년생일 거예요. 미래도 있고. 존슨이 그 인스타 비활성화를 한 다음에 잘 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맞나요? 아 맞아요. 진짜 포거슨 영감님이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포거슨 영감님이 그 선수들이 트위터를 열심히 할 때도 트위터 인생의 낭비다. 진짜 인스타 맨날 했거든요. 브랜 존슨이 맨날 그 이상한 그 MG 선글라스 요만한 거 낀 사진 올리고 막 파티한 사진 올리고 막 뭐 무물보 맨날 하고 그러다가 인스타 닫고 그냥 인스타 삭제하니까 미친 듯이 잘하는 거예요. 저도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이제 인스타를 지워야 되나 생각 드는데 와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잘하지? 저 사실 이번 시즌 유니폼을 아직 안 샀는데 존슨을 살까 고민 중이에요 요즘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축구적으로는 굉장히 조용한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름 이적 시장에 큰 돈을 쓰지 않았어요. 사비뉴 한 명만 데려왔고 오히려 방출을 많이 했는데 훌리안 알바레즈를 아틀레티코에 되게 큰 돈으로 팔았고 그 외에 어떤 방출이나 영입은 소식은 큰 게 없어서 오히려 저희한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축구 외적인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로드리가 굉장히 맨시티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됐고 그 다음에 펩이 이번 시즌이 계약의 마지막이에요. 해서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맨시티 측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펩은 사실 여러 인터뷰에서 맨시티에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다. 뭐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 이런 류의 말을 많이 해서 아마도 이번 시즌이 끝나면 떠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PL이랑 FFP 관련 이슈로 아직 소송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맨시티한테 유리한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그 ATT라는 선수 FP 룰과 관련한 제도에서 승소를 해서 아마도 굉장히 재판이 유리하게 하려고 할 것 같다. 이런 여론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축구 내적으로보다는 외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창 그 FFP 룰 관련해서 이슈 많을 때 그때 뭐라지 시즌 38경기 뭐 몇 골 넣었고 맨시티가 그리고 뭐 600 몇십 몇 개의 증거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그 생각도 들고 또 근데 이적 온 선수 중에 김도환 있지 않아요? 아, 그죠. 귄도안이 거의 이적 시장 막바지에 이제 바르샤와의 계약 문제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서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가 되죠. 저는 이게 너무 놀랐던 게 주급 그 셀러리 캡을 못 맞춰가지고 김도환 선수를 그냥 내보낸다는 게 자기로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맨시티를 가니까 이게 심술이 날 수가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프리미어리그 본 사람으로 이탈리아 가도 되고 뭐 다시 독일 가도 되고 뭐 그냥 스페인 딴 데 가도 되는데 굳이 거기 맨체스터로 또 가는 게 이게 이제 맨체스터 시티 만나면은 이제 서브로 김도환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번 시즌에는 이제 뭐 칼빈 필리스 나오다가 갑자기 김도환이 나오면은 당황스럽잖아요. 어쨌든 아니 이게 쟤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떠난 거 아니었어? 이제 바르셀로나 하는 거 아니었어? 했는데 사실 이런 것도 맨시티 팬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지만은 다른 팀 팬 입장에서는 약간 자연재난? 그런 느낌? 어처구니 없죠. 예. 아니 그건 바르샤가 일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 맞는 김도환한테 것 따지고 싶은 느낌. 너 왜 굳이 맨체스터로 다시 돌아갔냐? 새로운 도전을 좀 하지. 주전 좀 하지. 아니 뭐 토트넘보다. 그게 본심이네. 아니 뭐 김도환 오면은 뭐 죽을 때까지 토할 때까지 뛸 수 있는데 왜 굳이 맨시티를 찾아갔는지 약간 생각도 드네요. 주원님 혹시 어떤 팀 얘기? 네, 저는 토트넘이 메인이긴 하지만 이제 바르샤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바르샤가 지금 리그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현재 잘하고 있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감독이 바뀌었는데요. 감독이 원래 그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이었는데 그 지금 한지 플릭이라고 미넨에서 트래블을 2번 하고 온 감독이 있는데 저는 원래 감독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감독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감독이 바뀌자마자 확실히 경기력이 달라지는 걸 보고서 아 감독이 이제 축구는 감독 노름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로는 아마 공격진이 확실히 부활을 한 것 같습니다. 공격진에 레반도프스키랑 하피냐 그리고 라민 야말 등등이 있는데 지금 골을 계속해서 한 경기에 3골, 4골, 5골 이렇게 넣고 있어서 골 득실도 지금 19 뭐 이렇게 될 정도로 골을 엄청나게 터뜨리고 있고 지금 현재 득점왕, 어시왕, 뭐 공격 포인트왕 전부 다 지금 바르셀로나 선수일 정도로 지금 바르셀로나 공격진이 엄청나게 부활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골을 터뜨려 나가고 게임을 승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지금 순위표를 보는데 9경기를 했는데 레반도프스키 10골 넣었네요. 뭐야? 아, 근데 보니까 하피냐가 그 득점이랑 어시스트가 말이 안 되는 게 5골 도움 4개거든요. 아, 근데 하피냐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는데 잘하긴 해도. 그렇죠. 하피냐가 원래 좀 금쪽이었는데 막 그 메뉴의 안토니 선수랑 이제 같은 왼발잡이로 이게 계속 막 비교되면서 막 그럴 정도로의 금쪽이었는데 갑자기 이번 시즌에 해트트릭도 하고 완전 난리 났거든요. 챔스에서도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명 꼽자면은 이 선수가 제일 핵심인 것 같다 한 선수 있나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레반도프스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최근 경기에서도 전반전에 바로 해트트릭을 꽂아버릴 정도의 엄청난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근본 레전더리 스트라이커. 그러면 확실히 차비 있을 때랑 확실히 그 레반도프스키를 사용하는 게 좀 많이 달라졌나요? 사실 그 정도 영역까지 제가 알 정도의 바르셀로나 팬은 아니긴 한데요. 근데 막 뭐였더라? 그 어떤 자료를 봤는데 이번 시즌 동안 옵사이드를 만들어낸 횟수, 그러니까 상대팀이 옵사이드를 범하도록 만들어낸 횟수가 바르셀로나가 1등인데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제 2위 팀이랑 한 40개 차이가 날 정도로 상대팀 옵사이드 유발을 엄청나게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감독이 또 수비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잘할 줄 예상하셨어요? 뭐 저는 바르셀로나의 그 DNA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터질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지 플릭이 부임 당시에는 이게 바르셀로나의 DNA를 갖고 있는 감독이 맞냐 이런 걸로 좀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 바르샤 출신도 아니고 오히려 미넨에서 하는 축구를 계승했잖아요. 한지 플릭은 독일식 축구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그 티키타카로 대표되는 바르샤식 축구랑 좀 거리가 있어서 얘기가 좀 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가요? 그렇죠. 뭐 문제 없이 뭐 리그컵, 리그 우승도 할 것 같은데 네, 레알 마드리드가 뭐 지금처럼 해준다면은 지금처럼 네, 바르셀로나가 무난하게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한지 플릭 되게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눈치를 되게 열심히 보시네요. 엘클이 언제더라? 저도 이게 바르셀로나는 잘하는 애들이 뉴스에서 그냥 뭐 분수 터지듯이 막 나오니까 너무 부러워요. 참 솔직히. 부럽죠. 저는 그래서 뉴스에서 자꾸 나오는 게. 그래서 한두 시즌만 안 보면은 처음 본 얘가 막 센터백이 가 있고 풀백이 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지금도 직전 경기 라인업을 보는데 오른쪽 풀백 헥토르 포트? 이 친구 누구예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아마 부상자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니고 마르티네즈 이 친구가 그 옵사의 신? 옵사에 그냥 옵사 잡는 거 완전 귀신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들었는데 아예 완전 1등인가 봐요. 옵사이드 잡는 게.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사실 2시즌 전에 이 라인업 보여주면서 페란 토레스, 하피냐, 야말, 카사도, 페드리, 이니고 마르티네즈 이런 심지어 키퍼는 부상당해서 페냐 뭐 이러면은 발데가 누군데 야말? 급식 더 먹고 와 이럴 텐데 야 말도 안 되게 세네요 라인업이. 뭔가 다 2군 막 이래도 뭐 국대나 이제 올림픽 대표팀 하는 친구들이고 다. 다른 팀 가면은 주전 먹을 만한 선수들이 뉴스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근데 페드리가 진짜 페드리가 반칙인 것 같아요. 페드리. 그때 저번 시즌쯤인가? 페드리, 니코 한 명이 누구지? 가비, 대용 이렇게 막 4명이서 돌아가면서 계속 나올 때 그때가 제일 중원이 기동력이 말이 안 된다. 특히 엘클 할 때도 저기 어르신들 레알 어르신들은 기어다니시는데 혼자 달려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막 아빠 열심히 해가지고 뭐 지금은 또 레알도 세대 교체를 해가지고 미드필더가 괜찮은데 그때가 좀 심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모드리치가 나이가 들었구나. 크로스도 너무 느렸고. 그렇죠. 심지어 이번엔 다니올모도 사가가지고. 아 맞다 다니올모도 있구나. 와 다니올모는 어때요? 확실히 좀 제로톱으로 나왔을 때도 잘하나요? 뭐 근데 다니올모 지금 부상이라서. 네, 시즌 초에 근데 제가 다니올모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살짝 골결이 약간 아쉬운데 어쨌든 뭔가 계속해서 득점에 가까운 행동을 계속 해내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유효 슈팅을 계속 때려내는 게. 득점에 가까운 행동. 그거 베르나 아니에요? 근데 다니올모가 골결이 괜찮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그 유로에서 득점왕도 한 친구가 다니올모라서 믿고 맡기실만 할 겁니다. 아하.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좋은 친구예요. 근데 약간 아스날의 그 하베르츠 느낌으로 약간 그렇게 제로톱 쓰면은 또 약간 되게 부드럽지 않아요? 올모도 패스 잘하고 그런 약간 좀 똑똑하게 움직이고 그런 친구들은 득점은 굳이 자기가 안 해도 득점을 어시스트 해주고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친구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레알 마드리드 얘기는 아마 제일 귀추가 주목됐던 게 음바페일 텐데 생각한 것만큼은 그 스쿼드 값을 못 하고 있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저는 뭐 전술 이런 건 잘 몰라서 막 그때 음바페 올 때부터 뭐 비니시우스랑 공존이 되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는데 저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냥 그러니까 음바페가 그렇게 막 질질 끌다가 왔는데 좀 더 터지면 좋겠지만 아직은 좀 적응기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더 눈길이 가는 게 그래서 엔드릭이 그 출전을 많이 하진 않고 거의 그냥 끝에 끝나갈 때 투입을 하는데 한 2골인가 넣었거든요. 지금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도 공격진이 엄청 어리네요. 다 최근에 세대 교체가 좀 됐죠. 이것마저도 부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음바페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호드리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딱 네, 뭐 아스톤 빌라의 그 친구 올리 와킨스 그 정도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어쨌든 양 사이드나 토베 유명한 거 어린 자원들. 저희 팀에 좋은 친구들이 몇 명 있긴 한데 약간 뭐 오펜다라든가 이번 시즌 오펜다가 또 폼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토트넘이 사갈 수 없는 금액일 것 같은데 예, 좀 비싸긴 해요. 포드는 그 토트넘 호스퍼 구장을 주시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하면 할 것 같은데요. 그 구장이 그 선수단보다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라이프치히가 요즘 지금 리그에서는 거의 양악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 지금 물론 2등이긴 한데
지금 미넨이랑 승점 정확히 똑같고 골득실 차이만 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최근에 레버쿠젠이 작년에 우승팀인데 레버쿠젠이랑 했던 경기에서 레버쿠젠 연승을 끊기도 했고요. 최근 리그 40연승인가 했던 걸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끊기도 하면서 되게 좋긴 한데 저는 사실 아직도 이 팀이 왜 잘하는지 모르겠긴 해요. 이번 시즌. 지금 스쿼드가 사실 객관적으로 아는 친구들 있나요? 그러니까 물론 유명한 친구들도 있지만 새로 들은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안토니오 누사라는 지금 05년생 친구가 주전으로 뛰고 있고요. 뭐 이런 팀인데 사실 좀 신기하긴 해요. 저도 보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죽을 쓰고 있어서 최근에 유벤투스랑 경기를 했는데 유벤투스 골키퍼가 61분에 퇴장을 당했는데 그걸 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아니 리그에서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왜 그 국제 무대만 가면은 이렇게 못할까. 한때 그래도 챔스 4강까지 갔던 친구들인데 그리고 사실 저는 분데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감명 깊게 본 경기 중에 미넨 경기도 있었거든요. 미넨은 참 잘하던데. 그 3대3 경기. 3대3 경기도 그렇고 최근에 그 레버쿠젠이랑 했던 경기가 있거든요. 미넨이랑 레버쿠젠이랑 좀 긴 귀추가 주목된 더비였는데 콤파니 감독의 전술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우리 팀 왜 이럴까 싶기도 하면서 근데 또 승점은 우리가 1등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오묘합니다. 지금 요즘 보는 기분이. 콤파니는 역시 맨시티 산이니까 잘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근데 저도 그 여쭤보고 싶었던 얘기인데 궁금해서 감독이랑 어떻게 보면 그 스쿼드 선수들 있잖아요. 이 역할의 비중이 한 몇 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감독의 역할이랑 선수들의 역할이랑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저는 거의 8대2 보거든요. 감독 8, 선수 2.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도 생각했는데 한 7대3? 그걸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콤파니 같은 경우에는 벌리에서는 정말 죽을 썼잖아요. 근데 비슷한 공격으로 물론 바뀌긴 했지만 근데 또 이제 미넨에 가서 이식하니까 민 선수들이 그걸 너무 잘 수행을 하니까 선수들이 완전 잘하잖아요. 지금 공격력이. 그런 거 보면서 선수단도 진짜 많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선수 퀄리티가 저는 반대로 선수를 8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저는 한 선수 6, 감독 4 정도. 저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은 뭐 충성심이 좋은 뭐 예를 들면 누가 있죠? 좀 충성심이 좋은 친구. 비니시우스. 네? 외대고래 정도랑 네네네. 외대고르도 말고 로이스. 로이스 로이스. 같은 로이스 역적이긴 한. 아무튼 로이스 같은 친구가 11명 있으면 감독의 역할이 그렇게까지 중요할 것 같진 않은데 예를 들면 뭐 포그바 같은 친구가 11명 있으면 감독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면 뭐 호날두 11명이 있다든가 포그바 11명이 있다. 이렇게 다루기 쉽고 한 친구들은 감독의 영향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루기 어려운 친구들은 감독의 영향이 꽤 많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 맨유랑 맨시티랑 감독만 바꿔서 시간 1년 주고 다시 뜨자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저는 맨시티요. 맨유가 이길 것 같거든요. 저 맨시티요. 시티요. 근데 이거는 그 펩의 그 특수성이라고 생각해요. 펩이 너무 전술이 약간 딱딱 되게 까다롭잖아요. 딱 스타일이 확실하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너무 그 감독 중에서 전술가로 거의 원탑을 먹고 계신 분이니까 저는 맨유의 펩이 간다 그래도 1년 준다고 해도 맨시티와 테나가 이길 것 같은 게 왜냐면은 펩은 항상 이제 팀 옮기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전술 안 맞는 선수들 이해 못하고 이제 발밑이 안 좋거나 하는 선수들은 다 내보내고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1년 안에 절대 안 된다. 절대? 그러니까 1년 안에 그러니까 지금 맨유 팀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맨유 스쿼드로는 절대 이 펩의 어떤 전술을 완벽하게 이식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테나를 생각보다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직도. 물론 요즘 죽 쓰고 있긴 하지만 테나는 선수 보는 눈이 좀 부족한 감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긴 해요. 테나라는 사람 자체 인간적인 면이나 전술도 사실 맨시티 선수들이 하면 왠지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테나가 맨시티 가면 지금 스쿼드 맨시티 가면은 우승 경쟁은 최소한 하지 않을까? 아, 근데 테나흐랑 또 생각해 보면 테나 정도 감독이면은 충분히 우승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감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팀이 잘하진 않아요. 근데 좋은 감독이 없으면 그 팀은 절대 못 잘할 수가 없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리그 같은 장기 레이스에서 그렇죠. 잘 할 수가 없다. 그게 우리 팀이 좀 그렇죠 지금. 빨리 잘라야 되는데 우리는 감독을. 근데 에버튼은 감독? 누구시죠? 현다이치라고 있는데 벌리 감독 옛날에. 저는 너무 지금 거의 징후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지금. 감독만의 문제일까요? 아니, 선수도 물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감독이 훨씬 더 저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체 타이밍도 조금 아쉽고 네, 지적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여기서 다 말하면 좀 그러니까. 그 중간에 현다이치 부임하기 전에가 램파드였나요? 아니요 그 베니테스였나? 네. 아, 나 베니테스. 최대 역적자가 왔었죠 한번. 팔아버린. 라파. 다 팔아버리고 좋은 선수들 하메스, 디뉴 다 팔아버리고 이제 팀을 그냥. 저는 감독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독 9대1로 할게요. 저는 디뉴를 판 게 제일 의외였어요. 어떻게 보면 에버튼 공격할 때 진짜 핵심이 이제 리카디뉴가 왼쪽에서 흔들면서 크로스 올리면 이제 샬리송 뭐 그 친구 누구죠? 칼버트루인 이제 받아먹고 그냥 미드스 그냥 일단 올리면은 이제 킥 좋으니까 디뉴가. 근데 그걸 아스톤빌라에 파는 거는 저도 화가 났던 게 아스톤빌라가 토트넘이랑 순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걸 왜 팔아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토트넘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네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떤 팀을 보든지 이게 토트넘이 이득이 되는 행동이면은 좋아하고 이득이 안 되는 행동이면은 좀 싫어하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레알 마드리드가 뭘 우승을 하든 사실 큰 타격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해서 챔스 나가도 뭐 토트넘 챔스 나가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유로파리그 얘기는 또 얘기가 좀 다르죠. 이제 맨유가 포르투와 비겼다. 그냥 좋다 그냥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뭐 맨시티가 뭐 챔스에서 비기던 지던 어차피 16강 이상 갈 거니까 신경도 안 쓰는데 맨유는 좀 이제 유로파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다 보니까 못하면 못할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자유롭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월드 베스트 11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혹시 자기가 먼저 얘기해보고 싶다 있으신가요? 그냥 그 포지션별로 같이 뽑는 거는 좋아요. 좋아요. 그게 좋을 것 같긴 해요. GK부터 뭐 한 명씩 이렇게 올라가. 그럼 포메이션부터 정할까요? 포메이션. 좋아요. 포메이션. 4-3-1? 4-2-3-1이 4-2-3-1. 무난하지 않을까요? 4-2-3-1. 그게 맞는 것 같아요. 4-2-3-1? 4-3-3 할까요? 아니면? 4-3-3. 4-3-3 4-3-3이 조금 익숙하긴 한데. 그럼 4-3-3을 할까요? 근데 그냥 다 좋아요. 보통 4-3-3을 4-3-3을 하죠. 네. 그냥 미드필더 그냥 3명 이렇게 생각하죠.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어디부터 할까요? 위에부터 할까요? 밑에부터 할까요? 밑에부터 해야죠. 그래도. GK부터 네, 아무래도 스트라이커는 좀 하이라이트니까. 골키퍼 골키퍼부터. 골키퍼. 사실 저번 시즌에 골키퍼가 되게 근데 저번 시즌 기준인 거죠? 2-3-2-4 시즌 2-3. 기준. 누구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CP님부터 한번 가시죠. 근데 저희가 이게 그러면은 딱 정해야 되는 게 23-24 시즌까지 어떤 성과 아니면은 현재 폼 현 어떤 걸 폼. 할까요? 아, 2-3-2-4 그럴까요? 시즌 2-3-2-4 단일 시즌 폼으로 가죠. 2-3-2-3. 저번 시즌?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일단 해볼게요. 저도 잘 몰라요. 전 이런 말 해도 되나? 누구 나올지 알겠다. 저 비카리오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잘했으니까. 잘했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비카리오 단점 딱 하나가 그러니까 발밑이 단점은 아닌데 장점은 아니고 단점 하나가 세트피스에서 상대 수비한테 밀렸을 때 너무 잘 밀리는 거 프레임이 얇아서 그거 그래. 빼고는 저는 진짜 인정이긴 해요. 팔도 길고 다리도 길고 선방 능력 하나만큼은 진짜 거의 요리스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왜냐면 또 요리스가 진짜 잘할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맨날 맞고 그랬으니까 토트넘에서 루닌이 그냥 완전 끝까지 다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크루트와가 처음부터 나왔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한 명 뽑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 스페인 국대 키퍼 이름 뭐죠? 스페인 라야 아니고 걔 누구지?
뭐지? 시몬? 우나이 시몬? 우나이 시몬. 우나이 시몬도 잘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뽑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팔이 안으로 굽어서 저는 비카리오 하겠습니다. 근데 인정이긴 해요. 잘했으니까. 근데 저는 루닌이긴 합니다. 루닌. 사실 저희가 루닌한테 막혔기 때문에 4강에서 8강에서 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루닌 저도 루닌. 여기도 팔이. 아니 왜냐하면 되게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인데 너무 잘 해줬어서 사실 저번 시즌이 아니었다면 저는 당연히 쿠르투아를 뽑았을 텐데 저번에는 뭐 거의 아예 못 나왔으니까. 그쵸. 루닌. 루닌 두 표. 근데 그럼 쿠르투아 말고 누가 그동안 레알에서 루닌. 네, 그게 루닌. 저번 시즌에만. 그렇죠. 대체자 루닌. 네. 아스날에 비슷한 이름이 있던 것 같은데. 라야? 라야 그 전에 램스데일? 그랬나? 뭐지? 램지? 그 램지가 아니라. 그 플럼에 램지? 간 고든 친구. 램지. 그 플럼 간 그 친구 있잖아. 그 레버쿠젠 출신 그 누구지? 이름 까먹었다. 램스데일한테 밀린 친구. 레닌인가 걘? 레닌. 레닌은 딴 친구지. 레닌은 친구가 아니긴 장르, 딴 아저씨. 장르가 다른. 스탈린. 레노. 레노. 걔랑 헷갈렸다. 레닌 레노. 레닌도 잘하긴 했으니까. 레닌이요? 레닌. 다른 면에서 잘했죠. 그쪽으로 약간 갑자기 장르가 바뀌는데. 좋아하는 별 좋아하시는. 나머지 두 분은 누구십니까? 근데 저도 사실 비카리오긴 해요. 저 안전적인 선방 좋아하긴 한데 비카리오 그 역동적인 선방이라 그래야 될까요? 웃음 입꼬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니 뭐 네. 잘했으니까 또 이렇게 또 네. 칭찬받고 표도 받고. 비카리오 진짜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 감각이 확실히 살아 있는 게. 저는 저 에버튼 팬이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픽포드가 저는 픽포드가 시간 끌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선방 능력 하나만큼은 진짜 거의 잔류시켰을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진짜 픽포드 잉글랜드 키퍼 중에 제일 좋아해요. 저는. 좋아요? 저는 그때 닉 포프랑 그때 존 스톤이나 이런 애들이랑 경쟁할 때도 진짜 무조건 픽포드. 의외네요. 근데 왜냐면은 제가 또 해리 케인이 우승 하길 바라면서 유로를 열심히 봤는데 저는 픽포드가 계속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요. 키퍼들 중에서도. 잉글랜드 키퍼 풀이 대대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서 저도 그나마 잘했던 친구가 조아트 정도? 저도 PL 베스트 골키퍼 뽑으라고 하면은 픽포드. 그 정도인가? 네, 비카리오보다. 비카리오보다. 안 돼. 그러면 인정. 지금 루닌 3표인가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루닌밖에 몰라서. 근데 뭐 루닌 근데 잘하긴 해서. 근데 잘하긴 해서. 그러면 루닌으로 갈까요? 네. 루닌으로 루닌. 가고. 루닌밖에 몰라서 루닌을 뽑은 거지. 루닌밖에 모르니까 루닌을 하자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제 뭐 센터백이나 풀백부터 할까요? 네. 그러면 묶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명 한꺼번에. 4명 한꺼번에. 조합이 또 중요하니까. 조합으로 생각해보신 갈까요? 4명 주 있으면 CP님 네. 4명 좋아. 사실 따로따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오른쪽은 카르발이고 카르비 그리고 사실 센터백을 생각해봤을 때 저는 살리바가 한쪽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왼쪽 살리바. 진짜 이거는 살리바는 무조건. 인정. 진짜 마갈레스는 진짜 별로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살리바는 진짜 개 잘하더라고요. 살리바 진짜 말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진짜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빨라요. 선수가. 그러니까 빠른데 공이 날라왔을 때 커트하고 딱 걷어내고 할 때 우리 팀한테 땅볼 패스를 줄 수도 있어요. 그냥 건너오는 것도. 그냥 이 친구의 능력이 정말 저 사실 마르세유 갔을 때 그냥 뭐 마르세유 갔다 그냥 망하는 거 아니야? 크크. 이러다가 또 마르세유 올 때도 뭐 마르세유에서 잘해봤자지 했는데 이렇게 잘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드베스트 11 뽑으면 꼭 살리바 넣어주고 싶고 센터백 한 명은 진짜 고민인 게 진짜 나초를 넣을까 고민이에요. 나초? 나초? 이건 좀 근데 왜냐면 약간 챔스 그때 약간 충격이 있어서 잘해서 그때 그거 말고 사실 우파메카노나 이제 사강 같은 선수들도 약간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사실 반다이크 넣고 싶긴 하거든요. 반다이크. 그건 근데 그건 뭐. 반다이크의 왼쪽 풀백은 너무 어려운데. 저는 이게 혹시 맨시티 센터백도 왼쪽 풀백을 넣어도 되나요? 넣어도 되죠. 저희는. 아케 나 아케 넣고 싶어요. 아케 음. 각자 자기 팀이 나오면 다들 입꼬리가 이렇게 쓱 올라가는 게 좀 빠르게 하면은 저는 솔직히 이번 시즌도 살짝 첨가된 그런 라인업인데 저는 그바르디올, 우파메카노, 살리바, 루이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맨시티의 리코 루이스, 그바르디올. 그바르디올. 우파메카노, 살리바, 루이스. 근데 이분들도 다 지금 시즌에 되게 좋은 폼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인데 제 생각에 아마 전 시즌도 근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그바르디올이 괜찮았나요? 제가 확실히 좀 안정감이 있어졌어요. 아쉬웠죠. 저번 시즌 아쉬웠는데 이번 시즌에 와서는 되게 잘하죠. 맞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그바르디올 중거리 슈팅 때릴 때. 그때 어느 경기였죠? 그때 미넨전이었었나? 레알전이었었나? 어디였죠? 기억이 그때 오른발로 중거리 때렸을 때 그때가 맨시티 레알 아니었나요? 그 기억이 안 나지. 네. 그때 그 발베르데가 마지막에 그 왼쪽 골대로 발리 슈팅 때렸을 때. 전 그렇게 말하면 몰라요. 아니. 근데 그때 치고받았을 때 8강에서 치고받았을 때 레알 맨시티 저도 그때 그바르디올 중거리 슈팅 되게 기억난 것 같아요. 왼쪽에서 오른쪽 들어오면서 오른발 강화차기? 그건 약간 어떻게 보면 전쟁 범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백이 윙백으로 나와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왼발잡이가 오른발로 중거리 슈팅을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한테 넣는다?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해야 되는 도리를 넘어서지 않았나? 그러니까 헤딩을 할 수 있죠. 키 크니까. 근데 그 오른발 슈팅은 왼발도 아니야. 오른발로 그렇게 골 넣는 거는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그때. 네. 다들 그바르디올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사실 저는 팀 팬이니까 실수한 게 더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라인업에는 없어요. 그바르디올. 저는 우풀백에 카르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리디거. 결국 더블을 한 중심이니까 넣었고 그 다음에 레버쿠젠 얘기를 아무도 안 해서 저는 그리말도 넣었거든요. 레버쿠젠이 너무 잘해서 한 자리는 레버쿠젠이 줘야 되지 않을까 했고 그리고 사실 한쪽에는 그냥 후멜스. 네. 분데스리가 쿼터제 느낌으로 살짝 후멜스 그냥 너 잡풀백 해라 올라가지 말고 이런 느낌으로. 그리말도 왼쪽 안 넣고 후멜스였죠? 네. 네, 뭐 비대칭 공격해라.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도 원찬님이랑 똑같은 대신 그리말도를 그 왼쪽 풀백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돌문이랑 레알에 살짝 챔스 바이브 해가지고 이제 후멜스 리디거 그리고 또 카르발은 레알에서도 좋았고 스페인 그 유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랬고 또 레버쿠젠 당연히 그리말도 뭐 경기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은 워낙 좋은 평이 많아가지고 무패 우승에도 큰 기여를 한 선수라 생각해서 그리말도 이렇게 4명 원찬님이랑 똑같이 넣었습니다. 카르발 좌풀백은 모르겠고 일단 카르발이랑 그리고 센터백도 리디거 그리고 그바르디올도 좋아하긴 해요. 뭐 자세히 안 봐서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는 그 카일 워커가 생각이 나네요. 만약에 카르발 없으면. 저도 사실 워커를 왜 얘기를 안 하지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워커 이번 시즌 그래도 꽤 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왼쪽 카르발 넣고 저는 왼쪽? 걔가 뛸 수 있을까? 잠깐만 순서 없이 얘기할게요. 헷갈려서 카르발 넣고 여기 센터백이 조금 일단 살리바를 넣고 싶긴 한데 그러면서 리디거 넣고 싶고 뭐 반다이크도 넣고 싶고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리디거고 살리바 넣고 싶고 그리고 워커 넣고 싶긴 해요. 그리고 카르비. 그럼 공통적인 게 카르발이랑 리디거는 거의 들어가는 것 같고 한 명 빼고 다 카르비. 나머지가 살리바, 뭐 그리말도, 뭐 워커 이렇게 나오네요.
저도 레버쿠젠이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마지막 경기에서 지다 보니까 제가 좀 그때 임팩트가 좀 셌던 것 같은데 그 시즌까지 정말 잘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사실 프림퐁이나 그리말도가 들어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리말도. 그럼 한번 바꾸실래요? 전 그리말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케를 빼고. 아케? 아케, 네, 아케 빼고. 그러면은 그리말도를 좌풀백에 넣고 거기 살리바 네. 센터백에 이렇게 근데 하면 이게 좀 정배 될 같기도 것 하고.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미드필더는 그냥 여기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럴 것 같은데. 3명 뽑아볼까요? 저부터 빠르게 가볼게요. 네네. 저는 일단 로드리 그리고 교수님 교수님? 교수님. 오 교수님. 그리고 사실 이 둘은 그냥 제가 무조건 넣으려고 그랬고 한 자리가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벨링엄을 제가 공격수에 넣을지 미드필더에 넣을지 고민을 해봤는데 공격수에 또 넣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벨링엄까지 하겠습니다. 정배네요. 저번 시즌은 거의 톱에서 뛰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현재품이 좀 반영돼 있긴 한데 저도 로드리랑 파비안 루이스랑 킴히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루이스. 키미까지. 의외의 인물들이 자꾸 키미 이게 미넨이 작년에 조금 아쉬웠어도 지금 굉장히 잘하니까 자꾸 이번 시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로드리는 일단 들어가고 그다음에 크로스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크로스 대신 포든을 넣긴 했거든요. 네. 이건 완전 팬심으로. 그리고 한 자리 준 건 비르츠. 맞아. 레버쿠젠을 비르츠.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 레버쿠젠. 저번 시즌에 가장 핫했던 팀이 어디냐 하면 사실 레알이 잘하긴 했지만 레버쿠젠이라서 네, 저는 그렇게 넣었습니다. 놀랍게도 또 저도 원차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우연히도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벨링엄 크로스 로드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벨링엄의 위치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서 벨링엄을 그냥 좀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비르츠 그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해서 비르츠, 크로스, 로드리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본 거 기준으로 얘기하면 발베르데 발베르데 교수 로드리 오케이. 발베르데 좋지. 저는 일단 로드리는 들어가는데 저 사실 여기 되게 쓸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긴 한데 지난 시즌에 저는 팔머가 또 맞아. 팔머가 인상 깊긴 했거든요. 팔모. 잘했죠. 맨시티 산이니까 또 이게 3미들 그냥 4-3-3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뭔가 좀 역삼각형 생각하니까 공미를 음. 좀 윙어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도 그래서 벨링엄 그럼 좀 다르긴 한데 또 네, 팔머가 잘하긴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첼시 자체의 성적이 좋았느냐라고 묻는다면 또 그거는- 그건 아니긴 해서 아마 안 들어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 뽑을 때 항상 팀 성적은 약간 아예 완전 뒤편으로 보거든요. 저도 좀 그렇게 보긴 해요. 개인상은 무조건 개인 실력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파머 같은 경우는 진짜 임팩트가- 잘하긴 했으니까. 저도 임팩트 위주로 생각. 그래서 한 자리 여기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싶. 비르츠도 후보에 있었고 라이스도 사실 잘했죠. 그래서 잘했죠. 아직까지도 사실 근데 비르츠 많이 나왔으니까 저 라이스 하나 할게요. 라이스. 저 라이스 생각했는데 아스날이어서 안 넣었거든요. 네, 그럼 일단 로드리 만장일치고요. 와 근데 와. 로드리 좀 인정이긴 해서 로드리는 발롱이에요. 그리고 크로스가 2표, 비르츠 2표. 크로스랑 너무 인기 없는 친구들을 했네. 비르츠 포든 크로스가 동률이거든요. 두 명. 진짜요? 크로스 3명 아니었나? 2명이었나? 크로스 2명이요. 2명이구나. 그러면 한 명 누구 뺄지 말해볼까요? 크로스, 비르츠, 포든. 전 비르츠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긴 해요. 저도 비르츠의 한 표를. 저는 저는 포드는 좀 더 공격수 쪽에 넣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 혹시 파머로 바꾸실 분은 없는 거죠? 그건 저 팔만 라이스라든가. 근데 진짜 다 잘하는 선수들이라서.
근데 펜신 빼고 보면 저는 크로스가 크로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럼 로드리 크로스 비르치로 할까요? 네, 그럼 크로스, 비르츠. 오, 자 대망의 공격수인데요. 여기가 여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네요. 한데.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수 같은 경우에도 스트라이커에 넣을 때 약간 해리 케인, 뭔가 벤제마 이런 애들처럼 든든하고 좀 등대줄 수 있는 그런 애들 원하느냐, 아니면 이제 뭐 다니 올모, 아니, 다니올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수들, 제로부터 설 수 있는 선수들, 예. 하베르츠 이런 선수들을 또 좋아하냐에 따라서 또 성향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쓰리톱을 한번 세워볼 건데 들어갈 선수 꽤 많긴 한데. 저는 진짜 제가 너무 싫어하는 선수인데 넣었거든요. 일단 왼쪽에 비니시우스, 그리고 가운데 해리 케인, 케인. 그리고 오른쪽이 전 여기를 포드는 넣을까? 라민 야마를 넣을까? 비르치를 넣다가 뺄까? 벨링엄을 뺄까?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유로에서 득점왕이었나요? 도움왕이었나요? 뭔가 상을 받긴 했는데 일단 득점왕은 올모예요. 네, 도움 뭔가 그 영플레이 상도 되게 많이 받았던 라민 야말. 야말. 야말 인정이긴 해서. 그래서 비니시우스, 케인, 야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비니시우스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사실 저도 별로 좋아하는 선수는 아닌데 그리고 케인. 미넨이 아쉬운 거랑 별개로 케인의 폼은 사실 저번 시즌에 거의 절정이었다고 그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사실 저는 그 포메이션을 집착해서 뽑지 않았거든요. 그냥 공격수를 한 뭉탱이로 묶어서 뽑아서, 사실 벨링엄을 공격수로 볼 거면 저는 벨링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 원래 포지션은 미드필더에 가까우니까 벨링엄을 빼고 생각을 하면 저도 야말일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마이너한 픽을 가겠습니다. 저는 좋아요. 무시알라를 넣고 그리고 반대쪽에 올리스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톱으로는 고민되는데 그 저번 시즌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홀란드를 넣겠습니다. 홀란드. 오, 분데스리가 팬이신가 봐요. 굉장히 올리세가 홀란드. 무시할라. 무시할라 잘하긴 하는데 네. 요 정도. 둘 다 근데 보면 되게 화려하게 잘해가지고 화려한 거를 좋아. 인상 깊어가지고 그러면 올리세랑 예전랑 비교했을 때 올리세를 좀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주원님. 예, 저도 왼쪽 윙어 느낌으로는 당연히 좀 비니시우스를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톱으로는 이제 케인도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음바페 그 시원시원한 속도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음바페에 대한 팬심과 또 개인 실력에 대한 거에 많은 표를 줘가지고 음바페를 톱으로 쓰고 싶고요. 오른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벨링엄이 아무래도 또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마 또 저의 바르샤에 대한 팬심, 그리고 또 야말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페인 그 유로 무대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다는 거에 대한 이제 놀라움이 있기 때문에 벨링엄보다는 야말 넣겠습니다. 근데 인정이긴 해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벨링엄을 안 넣었더라고요, 베스트 11에. 이렇게 그니까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4-3-3에 그러다 보니까 빠졌는데 사실 무조건 들어간다는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미안하다 벨링엄. 그래서 저는 벨링엄. 벨링엄. 그리고 왼쪽엔 비니시우스. 그럼 벨링엄을 톱에? 원래 약간 그냥 몽태기로 좀 봤을 때 오른쪽보다는 톱 쪽이 맞는 것 같고 오른쪽은 잘 모르겠어요. 누가 괜찮지? 호드리고 호드리고는 좀 베스트 11?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 호드리고보다는 포든이 낫지 않나. 비교하면 윙 누가 잘하죠? 누가 잘했죠? 제가 잘 사카. 몰라갖고. 사카 잘했지. 사카 잘했죠. 사카 잘했죠. 그 라민 야말이 좀 임팩트가 있긴 했는데 저번 시즌 하면은
진짜 좀 믿긴? 네, 좀 믿긴? 그냥 하는 말이고요. 네. 오른쪽 윙이 정말 근데 야말이나 올리스도 잘한 애들 중에 한 명이었고 사카, 포든, 사카 포든이 근데 아무래도 유로에서 또 잉글랜드가 준우승이었죠. 준우승했죠. 그러니까 또 사카? 국대나 리그 성적으로 봤을 때 사카 포든 둘 다 또 들어갈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뭔가 맨시티 왼발 잡이들 보면은 얘가 윙이었다가 쟤가 미드필더였다가 그 포지션을 경기 중에도 계속 바꾸니까 그쵸. 위치를. 그래서 뭔가 얘는 무조건 미드필더야, 얘는 무조건 윙이야라고 못하는 것 같아요. 막 그 베실바나 이런 선수들이랑 같이 봐도 포든이랑. 그쵸. 오른쪽 윙 한 명 뽑자면 라민 야말. 그 형제 선수 누구죠? 그 스페인 윙어 그 니코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 이냐키 이냐키 윌리엄스. 이 친구들은 별로 어떠셨어요? 이 친구들? 사실 몰라요. 알못이에요, 알못.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여기 지금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역 빼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를 네. 얘기를 할게요. 일단 왼쪽 근데 비니시우스를 뺄 수는 없을 것 같고 벨링엄도 사실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케인을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분데스를 많이 본 입장에서 여러분이 기라시 혹시 아세요? 기라시를 정말 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슈투트가르트? 지금 돌문으로 이적한 기라시가 정말 물론 부상 때문에 한번 꺾이긴 했는데 그때 진짜 역사에 남을 신기록을 만든 게 진짜 7경기 13골을 넣었었거든요. 시즌 초반 8라운드에 부상을 당해서 꺾이긴 했지만 거의 한 달 정도를 못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데스만 28골을 넣었거든요. 이미 그래도 많이 났다. 걔가 걔였구나. 그래서 저는 해리 케인보다 이 친구가 사실 기대도 별로 못 받았던 친구이기도 하고 슈투트가르트가 작년에 2등까지 할 수 있었던데 여기 이 동력이 진짜 무조건 있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기라시를 못 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자리는 벨링엄 할게요. 그럼 나온 게 한 명 빼고는 다 비니시우스. 네, 저도 솔직히 사심 때문에 레알이랑 리버풀을 뺐거든요. 근데 네, 비니시우스 인정하겠습니다. 벨링엄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사실 좋은 많이 나온 선수야. 게 야말, 벨링엄, 케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말, 벨링엄? 야말, 케인, 벨링엄? 저 야말이 좀 더 한 표 보고 싶습니다. 야말. 근데 저는 케인, 야말, 벨링엄 포지션을 이게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면은 아무래도 야말이 빠지는 게 좀 더 왔다. 라이트 윙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좀 더 야말이 들어가는 거지. 아예 공격수 3명으로만 해버리면은 케인 벨링엄이 좀 더 정배지 않나. 저도 그쵸.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케인이 사실 결승전에서만 골만 넣었어도 이번 유로에서 그러면 배당률이 발롱도 배당률 1등이었는데 진짜. 분데스 우승을 못해서 근데 솔직히 그건 케인 탓이 아닌 느낌이라서 좀. 아니 근데 미넨 가서 분데스 우승 못했으면은 그거는 김민재 그죠, 뭐. 탓이죠. 전 사실 미넨이 챔스 우승 못한 게 김민재 탓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또 이번 시즌 잘하니까 지켜보자고요. 네, 이번 시즌도 근데 감독 잘못하니까 또 잘하더라고요. 아니, 거의 수미처럼 뛰더라고요. 제가 경기를 보는데 진짜 확실히 공격성도 다시 올라오고 말도 안 되게 잘하더라고요. 또 기가 막히게. 네, 그래서 공격수 뽑으면은 케인, 야말 야말? 이런 느낌. 케인. 케인 벨링엄, 케인 벨링엄. 벨링엄. 벨링엄 진짜 잘하는데. 자, 그러면 베스트 11을 뽑았고요. 자, 골키퍼 루닌, 자 포백에 그리말도, 살리바, 리디거, 카르발, 그리고 미드필더진은 로드리, 크로스, 비르츠, 그리고 공격진은 비니시우스, 케인, 벨링엄. 와.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이견이 사실 다들 없어서 들어갈 만한 데 들어갔네요. 네. 레알 마드리드의 해가 아니었나. 레알 마드리드가 포지션마다 하나씩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죠? 그렇죠. 어. 벨링엄, 크로스, 센터백, 풀백, 풀백, 미드필더. 누닌도 있고
저는 되게 그냥 축구 얘기하듯이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끝날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해요.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이렇게 좋은 기회 얻어서 좋아하는 축구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번엔 조금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막 크게 준비를 안 해와도 된다는 거에 상당한 만족감을 네, 그리고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제가 좋아하는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축구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다음번엔 좀 더 공부를 해와서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뭐 사실 축구를 여기서 제가 제일 모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랑 얘기할 수 있어 너무 즐거웠고 아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그냥 훅훅 가네요.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진지한 얘기 해도 좋고 더 재밌는 얘기를 해도 좋고 어쨌든 저희가 즐거운 축구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이번 1차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